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070 초보분들도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는 가장 쉬운 영어 회화, 영어 문장 만들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아직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게 어색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계속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 있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10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나 어때요입니다. 자신이 뭔가 새 옷을 입고 왔거나 혹은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왔거나 이렇게 변화를 줬을 때 나 어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이렇게 짧은 것들은 한 번에 나오게 연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앞부분에 what, how, where 이렇게 의문사가 등장하면 여기다 강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how에 강세를 주면서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제가 보이나요?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할 때 look 동사를 활용할 수 있죠. How do I look?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How do I look? 한 번 더요. How do I look? 꼭 소리내서 같이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랑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것도 알면 좋은데요. look 동사를 그대로 활용해서 you look, 그 다음에 상태를 말해주면 되겠죠. 좋으는 good. 그래서 you look good 하면 너 좋아 보여, 괜찮아 보여 라고 할 수 있고요. 피곤하다면 tired. 이런 형용사 표현 많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장을 정말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너 피곤해 보여. 이 말은요. You look tired.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배워주시면 돼요. 나 어때요? How do I look? 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전에 해본 적 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뭔가 시키려고 하는데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너 전에 해본 적 있어? 이거는 영어로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네, 이게 여러 번 만나면 조금 익숙해질 건데요. 경험을 물어볼 때 먹어본 적 있어? 해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 여행해 본 적 있어? 이거는 다양한 동사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럴 때 have you 이걸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뭐뭐 해본 적 있어?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have you 이렇게 시작하고요. 동사의 PP 형태. 동사 PP는 여기서는 두 동사가 did, 과거에 의해서 done, PP 형태가 done이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done, 해본 적 있어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해본 적 있어? Have you done this? Have you done this? 전에라고 하면 before 이렇게 넣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전에 이거 해본 적 있어? Have you done this before? 한 번 더 해볼까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한 번 더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동사 바꿔서 먹다는 eat인데요. PP형은 eaten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라고 한다면 Have you eaten this befo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동사 바꿔서 활용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거 가볼게요. 영화 어땠어요? 요즘 재밌는 영화 많이 하죠? 노량도 이번에 개봉해서 점점 지금 300만인가 400만 정도 됐다고 들었고요. 서울의 봄은 1100만 정도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오면 주변에서 꼭 물어보죠. 영화 어땠어? 이건 영어로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어땠어니까 how was가 등장하면 됩니다. 원래 현재형은 how is나 how are를 사용하는데 과거형은 was나 were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때? 너 괜찮아? How are you? 정말 간단한 표현이 있죠? 이거를 과거로 how was 그 다음에 the movie 그 영화는 어땠어요? 라고 묻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How was the movie? 영화 어땠어? How was the movie? 혹은 그 콘서트는 어땠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How was the concert?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는 How was your day?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친구에게 해주기 좋은 말이죠.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이렇게 됩니다. 봐 라고 하면 look, 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look, 어떻게 보죠? On the bright side.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밝은 쪽을 보세요. 이건 뭐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꼭 생각하다라고 해서 think 동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봐봐.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는 의미니까 look on the bright side. 강세는 앞에 look에 강하게 주시면 돼요.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look과 bright 이 두 군데 강세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부정적인 친구가 앞에 있다. 뭐라고 해주면 된다고요? Look on the bright side.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큰일 났어요. 뭔가 큰일이 발생했을 때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m in trouble. trouble 하면 아주 끔찍한, 좋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bad, 나쁜, 이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I'm in trouble.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속해 있다. 큰일 났다는 말이 되겠죠. I'm in the room. 방 안에 있어요. I'm in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물리적 공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다. I'm in trouble. 사랑에 빠졌어요. I'm in love.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느낌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문장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큰일 났습니다. I'm in trouble. 한 번 더 해볼까요? I'm in trouble. I love you. Thank you. What's your name? 이런 것처럼 이렇게 4단어 혹은 5단어 이내로 된 짧은 문장은 툭 치면 바로 훅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만났을 때는 자신 있게, 물론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 여러 번 만나야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거쳐가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I'm in trouble. 여섯 번째는요. 너 나한테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상대방이 나에게 화가 났는지 삐졌는지 물어볼 때 Are you mad at me? Are you mad at me?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Are you, 너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mad, 이건 화난인데요. 화난과 동시에 삐진, 약간 이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angry보다는 살짝 약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d at, 콕 집는 at을 사용해서 누구누구에게 화가 나고 삐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re you mad at me? 나한테 화가 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괜히 툴툴거리고 내가 말한 거에 대답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Are you mad at me? Are you mad at me? 그렇죠? 7번째는요. 그냥 제임스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만 내가 다르게 불리고 싶다. 나는 이제 제임스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어. 이러면 나를 뭐라고 부를 건지 내가 정할 수 있겠죠? 영어로 Just call me James. Just call me James. 이렇게 해볼게요. call, 이거는 전화하다란 기본 의미,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할 때도 call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call me, 나를 부르는데 James, 제임스라고 부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뭐 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진 just를 붙여서 just call me James. 그냥 저를 제임스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한국어처럼 제임스라고 하기보다는 입을 살짝 모아주세요. 뽀뽀하듯이 살짝만 모아주고 James, 약간 이 상태에서 James, James. 네, 제가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영어 단어들을 하나씩 읽어주는 강의도 조만간 채널을 만들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주세요. 제가 늦지 않게 최소한 1월달 내에는 꼭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좀 더 책임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막 작업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 제임스라고 불러주세요. Just call me James. 네, 저도 가끔 외국 가면 이번에는 마이크로 한번 살아볼까? 이번에는 제니가 어때? 제니는 여자 이름에 좀 가깝고요. 제임스, 잭슨 이런 거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8번째는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까 잠깐 배웠던 you look tired. 너 뭐뭐해 보인다는 you look을 사용했죠? 너 피곤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밤을 꼬박 새웠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 좋겠죠? 나중에 많은 문장들을 배우다 보면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요.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이렇게 돼요. 자, 주어 동사 있는 첫 번째 덩어리 이것까지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I stayed up까지 한 번에 가볼게요. 그냥 stay 하는 것보다 stay up 이게 하나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밤을 꼬박 새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는 겁니다. I stayed up. 네, 그냥 stay up이 아니고 끝에 ed를 붙이면 과거, 내가 예전에 했었던 거. 나 뭐 먹었어. 나 거기 갔어. 숙제를 끝냈어. 이런 것과 같이 예전에 했던 걸 이야기하는 게 돼요. 여기서도 만약 어젯밤에 있었던 일, 내가 밤을 꼬박 새운 일을 얘기한다면 과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I stayed up. stayed up을 붙이다 보니까 stayed up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I stayed up. 이거는 두 개를 한 번에 쭉 얘기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I stayed up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I stayed up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세한 거는 너무 완벽하게 잡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면 괜찮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만난다고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큰 소리 얘기해 보고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지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all night 이거는 밤새도록 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막 길 가다가 전단지 같은데 나이트 전단지, 올라이트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밤새도록 공연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I stayed up all night.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그렇죠? 9번째는요. TV 소리 좀 줄여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TV 소리를 줄이고 싶은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좀 눈치 보일 수 있잖아요. 혹시 크게 보고 싶은 건 아닐까? 근데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공손하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라고 해볼게요. mind가 신경을 쓰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패턴 또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Do you mind if입니다. Do you mind if는 만약 뭐뭐 하면 신경 쓰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묻는 거죠. 그냥 제가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툭 던지는 느낌이라면 Do you mind if 하면 좀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Turn down은 낮추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에어컨 바람을 낮추거나 가스를 낮추거나 TV 소리를 낮추거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거 모두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turn down the TV. TV 소리를 줄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개 나눠보면 제가 뭐뭐 해도 괜찮으실까요? Do you mind if? 제가 TV를 낮춥니다. I turn down the TV. 연결할게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한 번 더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공손한 느낌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을 담아서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한 번 더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최대한 공손한 느낌을 담아서 말씀해 보세요. 10번째는요. 눈이 아름다우시네요. 상대방 칭찬하는 표현 You look good. 이것도 괜찮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You have beautiful eyes. You have beautiful eyes.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아름다운 눈을요. Beautiful eyes.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have 동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코가 길다든지
긴 머리 혹은 곱슬머리, 파랑색 머리 다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칭찬의 느낌을 담아서 beautiful eyes, 아름다운 눈을 가져왔네요. 눈이 아름다우세요. You have beautiful eyes. 목소리가 좋다면 You have nice voice.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머리 스타일을 칭찬해주고 싶다면 You have nice haircut 혹은 hairstyl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작심삼일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바로 이해되는 가장 쉬운 영어 회화 강의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많이 접하고 많이 얘기해 봐야겠죠. 그런데 재미가 없거나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꾸준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쉬운 강의로 여러분을 바로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초보자가 쓰기 딱 좋은 문장 10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정말 빈도수 높은 문장이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도 살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수많은 질병, 이 아픈 적이 많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들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일단 어떤 질병인지는 몰라도 나 뭐 어디가 아파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I have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떤 아픈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릴 때는 I have a cold. 머리가 아플 때는 I have a headache. head에다가 ache. 뭔가 아픈 느낌을 가진 걸 붙여서 두통이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아플 때는요. stomachache.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 I have를 사용한 표현이니까 이거 꼭 외워주세요.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파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I have a headache.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저는 살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작년에 비교해서 제가 유튜브 구독자도 차곡차곡 늘어났지만 원하지 않는 살도 차곡차곡 늘어났는데요. 이걸 영어로 하면 I've gained weight. I've gained weigh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와닿는 문장이어서 얘기하자마자 바로 외워질 것 같네요. gain 하면 뭔가를 얻는 듯한 느낌을 가진 동사인데요. gain weight. 이러면 무게를 얻는 거니까 살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새해 목표 중에 저도 약 5kg 감량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하려면 건강해야겠더라고요. 올해는 꼭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을 뺄 겁니다. 이 문장 내년에는 절대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라는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여기서는 gain weight 앞에다가 I've gained weight have pp 형태가 사용됐죠. 앞에 있는 V는 have의 축약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살쪄서 지금도 살쪄 있다. 현재 완료는 지금도 연결되는 거니까 만약 제가 I've gained weight 라고 했으면 저분이 지금도 살이 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만약 날씬한 분들은 이 표현 어색합니다. 저같이 지금도 살이 조금 쪄 있는 사람들은요 I've gained weight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ve gained weight. 한 번 더요. I've gained weight. 큰 소리로 얘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뭔가 후련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부터 빼면 되는 거죠. 영어와 다이어트. 한국인들의 영원한 숙제죠. 우리 둘 다 정복해 버립시다. 세 번째는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딱 좋죠. 다이어트 중이다는 영어로 I'm on a diet. Be on a diet. 다이어트 중인 다이어트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m을 붙여서 I'm on a diet.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입에 착착 달라붙네요. 다 같이 해볼게요. I'm on a diet. 이런 문장을 한번 딱 얘기해보고 만약 바로 나오는데 좀 익숙한데 이렇게 됐다면 살짝 바꿔주셔도 좋은데요. 주어를 바꾸면 제일 간단하겠죠. 그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She's on a diet. 그는 다이어트 중이에요. He's on a diet.
철수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철수 is on a diet. 이렇게 주어로 한번 바꿔보고요. 혹은 질문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는 뭐뭐 하니? 라고 해서 are you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are you on a diet?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부정. 저는 다이어트 중이 아닌데요. I'm not on a diet.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문장 쉽네 라고 했으면 거기다가 한 발자국 더 나가보는 거예요. 아는 단어를 붙여서 한번 바꿔보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했던 것처럼 살짝씩만 바꿔보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정말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Are you serious? 네, 물론 really? 이것도 정답이에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약간 느낌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상황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really는 간단하게 그냥 정말 이런 느낌이라면 serious 이거는 진지한 진중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re you serious? 라고 하면 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진지하게 말하는 거지? 정말이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통 장난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 많이 물어봐요. Are you serious? serious. 네, 이게 천천히 하면 이 정도 되는데요. serious. 약간 둥글게만 한다는 느낌으로 serious. 이렇게 고개를 살짝 움직이면서 하면 힘을 받아서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답할 때는요. I'm serious. 나 진지해. 정말이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물어보고 대답해 볼게요. 정말이세요? Are you serious? 정말입니다. I'm serious.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거는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의 패턴처럼 그냥 툭 치면 수루룩 나올 수 있게 외워주시면 돼요. 영어로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몇 번 만나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딱 보자마자 자막 보지 않고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내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요. 살짝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부터 보면 How long? 얼마나 오래? Does it take? 시간이 걸립니까? 여기서 동사 take는 가져가다라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죠. 동사 take에도 많이 사용되는 한 10가지 뜻이 있으니까 이거 꼭 외워주세요. 제가 지금 동사, 기본 동사와 같이 하고 있죠. take 편 뒤에 있으니까 함께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같이 따라해 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to를 붙여서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How long does it take to do your homework? 당신 숙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기본부터 하고 그 다음에 확장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덩어리 표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서둘러야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서둘러야 돼. 민기적 거릴 때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학교 가야 되는데 약속 가야 되는데 민기적거려서 많이 혼났거든요. 그럴 때는 영어로 You'd better hurry. You'd better hurry. 여기서 이거 D만 있는데요. ha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되면 You had better hurry. You had better hurry. 이렇게 되겠죠. had better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뭐 하면 좋다 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좀 혼내는 듯한 표현입니다. 너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럼 너 큰일 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친구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동생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딱 경고하는 느낌으로 날려주시면 좋아요. You'd better hurry. 너 서두르는 게 좋을걸? You'd better hurry.
네, 그래서 부드러운 음인 줄 알고 외국인 친구한테 가서 You'd better study Korean. 너 한국어 공부하는 게 좋아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그래 미안해 하면서 막 되게 소극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강한 표현이니까 그 느낌을 살려서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You'd better hurry. 강하게. You'd better hurry. 그렇죠? 7번째는요. 같이 가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 가는데 저도 같이 합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Can I join you? Can I join you? Can I?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툭 치면 Can I? 나올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죠. Can I? Can I?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join이라는 동사를 활용했는데요. 들어가다인데요. 물리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합류하다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끼리 뭐 술 마시러 가는데 같이 합류하기도 하고요. 동아리를 막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합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죠. Can I join you? 나도 같이 가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미니멀 영어 배우러 갈 거다라고 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영어 배우러 간다고? 재밌겠다. Can I join you? 나 너랑 같이 가도 될까? 합류해도 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join you? Can I join you? 8번째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네, 뭔가 비밀 이야기가 있는데 불안한데 누구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 라고 뭐 상대방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죠. 너는 입이 싸니까 얘기 못 해줘. 그러지 말고 해주세요 하면서 영어로 I won't tell anyone. I won't tell anyo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중간에 있는 won't 이거는요 will not의 축약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발음은 약간 원하다의 want to보다는 이응 사운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입을 앞으로 살짝 내민 다음에 won't. 이때 입에 진동이 느껴지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냥 편하게 won't라고 하는 것보다 우 진동을 느낀 상태에서 won'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I won't tell anyone. T 사운드 겹치기 때문에 하나는 생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I won't tell anyone.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I will not tell anyone.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풀어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풀어서 한번 해볼까요? I will not tell anyone. 그렇죠? 9번째 영어 표현 가볼게요. 저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막 이렇게 그건 안 돼. 그건 좀 그런데 거긴 너무 차갑고 거긴 너무 덥고 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picky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까다롭지 않다는 뭐라고 할까요? I'm not picky. I'm not picky. 네, 상대방을 보통 이렇게 겨냥하면서 You're too picky.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너는 너무 까다로워. 이런 말이죠. 너무 고르는 사람들. 픽이 고르고 선택하다잖아요. 너무 고르면 picky. 이렇게 뭔가 애칭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까다롭지 않은데 I'm not picky. I'm not picky. 너무 뭐뭐하다는 to죠. 그래서 넌 너무 까다로워.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You're too picky. You're too picky. 이런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요. 목소리 좀 낮춰. 이렇게 하고 있죠. 저도 이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지고 톤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거 하다가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하면 친구들이 야,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좀 낮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영어로는요. Lower your voice. Lower your voice. Lower 하면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너의 목소리를 낮추니까 your voice. 이렇게 되겠죠? 주어, you 이걸 딱히 사용하지 않고 동사부터 사용해도 너 뭐뭐 해 라고 약간 명령하는 듯한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강세는 꼭 주셔야 돼요. Lower your voice.
lower your voice.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lower your voice. 목소리 낮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초보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쉽고 친절하게 문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재현입니다.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면 계속 하고 싶어지겠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프리토킹의 길 제가 이끌어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10문장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접할 수도 있겠죠? 영어로 Do you enjoy spicy food? 이렇게 볼게요. Do you로 먼저 시작했는데요. 상대방이 평소에 뭐뭐 하는지,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볼 때 do yo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등장해야 되는데 즐기다 라는 의미의 enjoy를 넣어볼게요. Do you enjoy? 즐기시나요? 어떤 걸 즐기죠? Spicy food. 매운 음식을 즐기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해요 라고 해서 like를 사용하거나 love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네, 이게 정답이고 이건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즐겨 먹나요? 좋아하나요? 이런 느낌으로 enjoy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매운 음식은 영어로 spicy food. 약간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spicy가 아니고 spicy처럼 이렇게 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spicy food. 한 번 더요. spicy food. 그렇죠? 너 매운 음식 즐겨 먹어? 좋아해? 이렇게 묻고 싶다면 Do you enjoy spicy food? 한 번 더 해볼까요? Do you enjoy spicy food? 앞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생생하게 감정을 담아서 큰 소리로 얘기한다면 정말 10번, 20번 만나야 될 거를 5번만 만나도 이 표현을 익힐 수가 있을 거예요. 꼭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뭐가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운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이렇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죠? 무엇이 궁금한지. 이렇게 무엇이 등장할 때는 what을 가장 앞에 꺼내주시면 돼요. What? What? 그 다음에 두렵다라는 건 be afraid of 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할 때는요. Are you afraid of가 됩니다. 만약 내가 무서운 걸 얘기한다면 I am afraid of. 질문할 때는 Are you afraid of? 이런 식으로 내가 뭐뭐해요? 당신은 뭐뭐합니까? 질문 많이 사용하니까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Are you afraid of? I'm afraid of. 여기까지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의 패턴처럼 많이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what과 더불어서 What are you afraid of? 참고로 afraid에서는 강세가 중간에 있습니다. 어가 아니라요. afraid. 당연히 앞에 있는 어는 굉장히 약화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afraid of. 이런 느낌으로요. 막 몸을 들썩거리면서 움직이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What are you afraid of? 뭐가 무섭습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I'm afraid of the dark. 어둠이 무서워요. I'm afraid of snakes. 저는 뱀이 무서워요. 이렇게 여러분이 무서운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I'm afraid of 표현도 가져올 거니까 계속해서 복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영어 문장은요. 3시간 후에 봐요 라고 하고 있죠. 친구랑 이제 전화하면서 그래 5시 그래 좋다. 우리 그럼 3시간 뒤에 보자. 이렇게 깔끔하게 끊잖아요. 영어로 I will see you in 3 hours. I will see you in 3 hours. 이렇게 되는 거죠. I will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네, see는 정말 눈이 있어서 보는 거. 이것도 맞지만 만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 사람을 또 만날 때 Nice to see you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I will see you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볼 거야. 언제 보죠? In 3 hours. 3시간 후입니다.
이는 어디 어디 안에라는 의미 아닌가요?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진 않겠죠.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in 2 weeks, 2주 후에, in 3 years, 3년 후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으로부터 3시간 후이니까 in 3 hours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I will see you in 3 hours. 3시간 후에 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I will see you in 3 hours. 내가 너를 3시간 후에 볼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시간만 바꿔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표현은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딱 뭔가를 해왔는데 들어보니까 야, 네가 옳은 일을 했다 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요. It's the right thing to do. It's the right thing to do. 이렇게 해볼게요. It's the right thing. Right은 옳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리액션 표현 중에 That's right. You're right. 네가 맞아. 그래, 그거 맞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단조로운 리액션을 계속 하기보다는 Oh, that's right. 이 정도만 넣어주셔도 원어민이 오, 리액션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It's the right thing. 그거 옳은 일이야. 여기까지 해줘도 괜찮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to do, 그걸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It's the right thing to do. 그거 하는 거 옳은 일이야. 그게 옳은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쭉 얘기할 수 있게 통째로 외웠다가 나중에 사용해 보세요. It's the right thing to do. 제가 쓰레기를 주웠어요. It's the right thing to do.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It's the right thing to do. 네, 약간 유치할 수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서 얘기해 보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모닝콜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호텔 같은 데 가셨을 때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면 모닝콜 서비스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모닝콜은 콩글리시입니다. 아침 전화. 아침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이렇게 바꿔주세요. wake up 하면 일어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깨우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깨워주는 전화, wake up call. 이게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실수로 morning call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 맞다. 그때 선생님이 wake up call이라고 하라고 했지라고 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게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네, 최면을 걸듯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꼭 생각날 겁니다. 네, 지금 손으로 이렇게 뭐가 마법을 넣듯이 하고 있는데요. 기억나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는 can you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give me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A wake up call 모닝 콜을 말이죠 라고 하고 있어요. give 누군가 어떤 대상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을 주다 이런 거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give me a wake up call 저에게 모닝 콜을 해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청을 해볼게요.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한 번 더요.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모닝콜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호텔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손하게 물어보죠.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이 can을 could로 바꾸면 더욱 공손한 느낌이 되고요. 혹은 Can I get a wake up call? 이렇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모닝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돼서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두 동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will do my best. 이 두 동사는 뭐뭐를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행동을 하다, 설거지를 하다, 쇼핑을 하다 등등 정말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최선을 다하다거든요. do my best. 이거를 그냥 하나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I will과 함께 사용해서 I will do my best.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ill do my best.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 같은 데 갔을 때 뭔가 결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다 같이 해볼게요. 당당하게. I will do my best. 좋아요. 자, 7번째는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요. 뭔가 돈적, 금전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네, 어떤 여유가 있다라고 할 때 afford. 강세는 뒤에 있습니다. afford가 아니라 afford. 자연스럽게 강세 있는 거 주고 아닌 거 빠지면서 멜로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afford. 이렇게 하면 듣는 상대방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I can't. I can't.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I can't afford it. 보통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다. 이쪽으로 봐주시면 돼요. 혹은 I can't afford it 대신 to를 붙여서 I can't afford to 그 다음에 동사와 함께 buy a car. 차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I can't afford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를 하기에는 제가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이 표현이 익숙하신 분들은 to에다가 덩어리 표현 넣어서 확장해 보셔도 좋습니다. 8번째죠. 뭐 보고 있어요? 갑자기 같이 말하던 친구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뭐 보고 있어? 영어로 하면요.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네, 물론 그냥 일상생활에서 친구가 저기 보고 있는데 야 철수야 안녕? 너 뭐 보고 있어? 이렇게도 사용 가능해요. 여기서 look at이라고 하면 어떤 지점을 콕 집어넣고 그것을 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미드나 영화 보다 보면 Hey, look at me. 네, 이렇게 하면 나를 봐, 나를. 이런 식으로 싸울 때 나를 좀 쳐다보라는 의미가 되겠죠. 혹은 연인 이렇게 팔짱 끼고 가다가 honey, look at the bag. 자기야, 저기 가방 좀 봐. 네, 사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보다라는 의미 외에도 의미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What are you looking at? What은 무엇을? Are you looking at? 진행형으로 질문하고 있죠. 보고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그 다음에 look, 여기 강세를 강하게 줘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만들어질 겁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한 번 더요. What are you looking at? 뭐를 보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9번째 표현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정말 간단한 표현으로 me too가 있습니다. 나도 역시 me too.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정형화시켜서 문장으로 깔끔하게 얘기하면 I feel the same way. I feel the same way. 격식을 한 스푼 갖춘 표현이 되겠죠. I feel, 저는 느낍니다. the same way. 같은 방향으로 느껴요. 그건 뭐죠? 똑같이 생각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I feel the same way.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감정이 느껴지네요. I feel the same way. I feel the same way. 네, 이렇게 어색하게나마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I feel the same way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딱 내 생각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I feel the same way.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 영어 함께하면 말이죠. I feel the same way.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I feel the same way.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면 영어로 말을 꼭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I feel the same way. 그렇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아쉽지만 저 가야 돼요. 너무 막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 시간이 된 겁니다. 이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가야 돼. 이것보다 저 아쉬운데 그래도 가야만 해요.
이렇게 헤어질 때 쓰는 좋은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I'm afraid I have to go. 이렇게 되는데요. afraid는 두려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 중에 뭐뭐해서 아쉽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I'm afraid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쭉 이어가시면 돼요. 형태가 살짝 다릅니다. I'm afraid I have to go. 내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중간에 있는 have to는요.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강한 의무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 have to go 하면 가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I'm afraid I have to go. 뭔가 굉장히 아쉬운 얼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m afraid I have to go. 한 번 더요. I'm afraid I have to go. 좋습니다. 미국 아이 7살 수준의 생활 영어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영어 문장을 앞에서부터 주어 동사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차역에 어떻게 갈 수 있죠?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물을 때는요.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앞에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How can I를 먼저 넣어줄게요. How는 어떻게,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같이 붙여서 How can I?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라는 방법을 물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Get to the train station. 우리는 가다라고 하면 go, 도착하다, arrive. 이렇게 한 단어로 된 거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어에서는 기본 동사 get to를 사용해서 어디에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쉬운 동사로 원어민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이거 꼭 외워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Get to the 어디에 가죠? Train station 기차역이죠. R 사운드가 제일 앞이나 두 번째에 있을 때는요.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트레인이 아니라 약간 추 발음 나면서 train, trai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rain station 기차역이 되겠죠. 어떻게 제가 뭐뭐 할 수 있죠? 도착하는데 기차역입니다.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한다면 Could you call back later, please? 제가 공손하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게 바로 could you입니다. can you보다 한 발짝 뒤로 빠지면서 그냥 가능하세요가 아니라 혹시 가능하시면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되니까 더 공손한 느낌이 되는 거죠. Could you? 그리고 가장 끝에 please를 붙여줬죠. 그러면 더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두 개 무적의 표현입니다. 네, 중간에 보시면요. call back later 이라고 했는데요. call back, 다시 전화하다. 네, 그리고 later는 나중에. call back later, 나중에 다시 전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Could you call back later, please?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약간 길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고 붙여보면 나중에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해볼게요. Could you call back later, please? Could you call back later, please? 까먹으면 다시 하고 까먹으면 다시 하고 무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씩 와 이거는 내가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제 까먹지 않네 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게 모아지게 되면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든든한 영어의 핵, 기본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소리내서 꼭 따라해 주세요. Could you call back later, please?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ave been ing까지 간다면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게 됩니다. 현재 완료 have pp에다가 진행형 ing까지 넣어주면서 계속해서 해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How long,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how long, 당신은 기다리고 있었나요? 얘기도 좀 더 생동감 있게 해볼게요. Have you been waiting? Have you been waiting?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던 순간순간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죠.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이렇게 추운데 지금 얼마나 오래 기다린 거야? 이런 느낌을 담아서 얘기해 보세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큰 소리로 해주시고요.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다린 거예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후회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러지 말걸. 영어로는요.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should have pp까지 가주시면요. 이 형태는 과거에 뭐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올 걸. 그거 문제 풀어놓을 걸. 숙제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건데요. 부정이니까 shouldn't have done. shouldn't have pp라고 하면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했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괜히 했다가 후회하는 일들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컴퓨터 이거 먼지 좀 털어볼까 하면서 하다가 점점점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아내를 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살짝 이상해졌는데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더 오버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담아서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여러분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저랑 같이 밥 먹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영어로 하면요. Let's have dinner together. Let's have dinner together.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세요. 우리 뭐뭐 하자. Let's. 보통 그냥 한 사람한테 얘기하기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여러 사람 있을 때 합시다 라고 하면서 let's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는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먹다, 마시다, 뭐 하다 보다는 덩어리로 저녁을 먹다, have dinner. 저녁을 먹다, 점심을 먹다, 아침을 먹다. 우리가 항상 밥은 먹는 거니까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이 세 가지 표현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이 밥 먹어요. Let's have dinner together. 그렇죠? 여섯 번째 가볼게요. 너 내 뒷담화 했니? 나를 욕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자. 야,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내 뒷담화 했어? Did you talk behind my back? talk 하면 이야기하다,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말하는 거죠? behind my back. 내 등 뒤에서. behind라고 하면 뒤에라는 의미가 되고요. my back. back은 뒤에 있는 등 뒤에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등 뒤에서 이야기하다, 뒷담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셨어요 라는 과거의 질문을 담은 did를 사용해서 Did you talk behind my back? 너 내 뒷담화 했어? 내 뒤에서 내 말 했어? 이렇게 따지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Did you talk behind my back? Did you talk behind my back? 그렇죠? 일곱 번째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러셨는데요? 과거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는지 궁금하다면 영어로 Since when? Since when? since라는 말은요, 과거 어떤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당, 오래된 식당들 가보면 since 1987 이런 연도가 써져 있죠. 1987년도에 개업해서 지금까지 성행하는 맛집이다. 이런 걸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을 때는 언제라는 when을 더해서 since when? 언제부터 그랬던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Since when? Since when? Did you talk behind my back? 너네 뒷담화했어? 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Since when? 너 언제부터 그랬어? 이렇게 콤보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한 문장을 만든다라는 것도 물론 맞지만 플러스 알파로 바꿔서 얘기해보고 또 섞어서 콤보로 사용해보고 하면 나중에 한 문장이 두 문장, 세 문장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는 영어로 since when. 그렇죠. 8번째입니다. 무엇을 마시겠어요? 네, 친구를 초대해서 집에 오면 물어봐야겠죠? 어떤 거 마실래요? 무엇을 마실래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무엇을 what? 마시기를 원합니까? Would you like to drink? Would you like 하면 뭐뭐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인데요. 직역해서 원하시는가요? 네,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제안할 때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마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drink? 뭐 마실래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그리고 would you like 자체가 격식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얘기할 때 아주 친한 친구, 막 진짜 격식 없는 친구보다는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조금 어색한 친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친구들한테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번째입니다. 전에 그거 본 적 없는데요? 너 이거 봤지? 안 봤어요. 본 적이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본 적이 없다. 이거는 과거 시제보단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립니다. 지금이 포함되면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I've never seen that before. I've never seen that before.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ave pp인데요. see 보다는 seen 이렇게 바뀝니다. I've seen.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never 강하게 부정하는 게 됩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I've never seen. 저 본 적 없어요. 진짜 본 적 없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부정이 되는 거죠. That 그거 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빼주셔도 괜찮은데요. Before 전에 본 적 없다. 물론 이거 빼도 전에라는 느낌은 있지만 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I've never seen that before. 저는 그거 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뭐 기분 나쁘게 저 그거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멋있냐? 나 이런 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I've never seen that befo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예쁜 거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0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Where are you?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라고 묻는다면 I'm almost there. 저 거의 거기입니다. there 하면 그곳을 얘기하는데요. almost 이건 거의 8, 90% 다 왔다는 느낌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거기야. 거의 다 왔어요. 예전에 지금은 물론 뭐 어플로 많이 주문하지만 예전에는 여보세요? 네 여기 어디인데요? 짜장면하고 탕수육이랑 짬뽕 2그릇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 공포증이 살짝 있어서 정말 긴장하고 막 대본 같은 거 써서 한국말 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나는 영어를 말할 때 왜 이렇게 울렁증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낯선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내가 한국말로 해도 울렁증이 좀 있네? 그거는 시원하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영어 탓을 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 앞이라서 조금 긴장하는 것도 있구나. 그런 걸 좀 가라앉혀보자. 그리고 미리 연습도 좀 해가고 그러면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뭐 자주 사용하는 질문들 그리고 표현들을 이렇게 연습해가면 그거를 바탕으로 대화를 좀 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배워가는 표현들도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나중에 이거 꼭 써봐야지. 이런 건 꼭 정리해서 입으로 연습해주세요. I'm almost there. 거의 다 왔어요. 이런 표현도 나중에 쓸 것 같아. 그럼 정리해서 계속 해보는 거죠. I'm almost there. I'm almost there.
문장 구조도 익히고 플러스 알파로 표현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I'm almost there. 그렇죠? 11번째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 없죠? 네, 근데 좀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표현도 있어요. I'm under too much stress. 스트레스 아래에 있다. under이 아래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노래에 이런 게 있잖아요. Under the sea. 바다 아래. 뭐 이렇게 해서 인어공주인가?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노래는 기억이 났네요. Under the sea 블라블라인데 제가 가사도 잘 못 외우고 네, 음도 좀 음치라서 죄송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under too much stress. 너무 많은 스트레스 아래 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I'm under stress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강조해서 I'm under too much stress.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I'm under too much stres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2번째 볼게요.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다면 영어로 I don't understand.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다, understand. 강세는 앞에 살짝 주시고요. under. 뒤에는 강하게 stand,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이렇게 짧은 것들은 더 느낌을 살려서 얘기하는 연습해 보세요. I don't understand. 좀 어색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I don't understand. 도대체 걔가 왜 그러는지 I don't understand. 이렇게 하는 거죠.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I don't understand. 그렇죠? 13번째는요.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생겼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Let me check. 제가 뭐뭐 할게요. 이거 할 때 let me라는 것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뭐 친구끼리 사용하기보다는 뭔가 공식적인 상황이나 조금 격식을 살짝 갖춘 상황에서 let me를 사용해서 let me 동사의 원형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Let me check. 제가 확인해 볼게요. Let me check. Let me check. 한 번 더 해볼까요? Let me check. 네, 이렇게 짧은 것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느낌 살려서 정말 감정이입까지. 조금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이거 중간에 뭐 들어가더라? 헷갈리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한 3개, 4개 정도로 이루어진 것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음하는 방법 알면 바로 많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Let me check. Let me check. Let me check. 컴퓨터 고장났다고? Let me check. 가스가 이상하다고? Let me check.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4번째는요. 곧 그리로 갈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급해. 어떻게 와주면 안 될까? 내가 곧 갈게. I will be there in a minute. I will be there in a minute. I will be there는요. 이게 추각형 들어가다 보니까 I will이 아니라 I'll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I'll be there. I'll be there. 약간 혀를 이 앞니빨 뒤에 살짝 붙이면서 이런 소리를 내주시면 되는 거죠. I'll be there. 내가 그곳에 있을 거야. 가다의 go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곳에 있다.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거기 갈게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I'll be there. I'll be there. 천천히 해볼까요? I'll be there. 빨리 해볼게요. I'll be there. 그 다음에 in a minute. in a minute 하면 금방, 곧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in이 안에 있다, 이 공간 안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을 따질 때는 지금으로부터 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n 5 days, 5일 후에. in 10 minutes, 10분 후에.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사용해서 얼마 후에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고요. a minute, 이거는 1분이죠. 정확하게 1분이라기보다는 곧 갈게, 빨리 갈게, 1분 만에 갈게. 이건 우리가 한국어를 쓸 때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 있죠. 내가 1분 만에 달려갈게, 1초 만에 갈게. 그냥 이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I'll be there in a minute.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I'll be there in a minute. I'll be there in a minute. 감정을 실어서 하면 I'll be there in a minute.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요.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여행 가서 나는 못 받았는데 친구들 다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저는 약간 소심한 편이라서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요. 좀 이렇게 그래도 배워가면 한 번에 쓰게 돼 있더라고요. 소심하게 Excuse me,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미리 인터넷 봐서 뭐 어떤 할인이 있다는 걸 다 알아가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대범한 분들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Can I get a discount? 제가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Is there any discounts? 어떤 할인 같은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인이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 Can I?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Get a discount. 할인을 받다. 그대로 써주시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그렇죠? 마지막 퀴즈는요, 거의 다 왔어요. Where are you? 너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네,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예전에 중국집에서 많이 하는 거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출발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요즘은 이런 걸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럴 때는 almost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사용해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댓글 남기고 오늘도 마무리 잘했구나 라고 뿌듯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듣거나 다른 강의 들으면서 계속해서 문장 만들기 연습 표현을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